새벽 4시 깨진 작업실 문 바닥에 흩어진 화려한 비단 조각들. 그 위로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 2024년 3월 15일 새벽. 서울 익선동의 한 작업실에서 한 여성의 20년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난도질 당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찢겨진 한복 드레스. 이 여성의 이름은 이지은. 29세. 그녀가 밤을 새워 완성한 이 작품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질투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획된 말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그녀가 어떻게 벼랑 끝까지 내몰렸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낡은 간판 은혜 주단, 재개발 공사 소음, 먼지 날리는 골목, 서울 한복판. 하지만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 이지은의 작업실 은혜 주단은 할머니가 60년간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7평 남짓한 이 공간에서 세 여자의 인생이 겹쳐졌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지은. 작업실 내부. 낡았지만 정갈한 공간. 오래된 재봉틀과 원단들. 하지만 2023년 12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가게를 물려주셨지만 빚까지 물려주셨습니다. 빨간 독촉장들이 쌓여있는 책상, 임대료 체납 6개월, 원단 외상값 3천만 원, 그리고 마지막 통보서. 한 달. 지은에게 남은 시간은 딱 한 달이었습니다. 묶은 머리에 꽂힌 비녀, 목에 걸린 줄자. 한복 디자이너. 겉으로 보기엔 낭만적인 직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통 한복 장인들은 그녀를 전통을 모르는 애송이라고 손가락질했고 MZ세대는 촌스럽다며 외면했습니다. 이게 무슨 한복이야? 형체도 없고. 젊은 애들은 전통을 무시하더니 SNS 댓글창 마이너스 이걸 누가 입어요? 그냥 한복 입지 뭐하러 변형해요. 전통과 혁신 사이. 어디에도 발붙일 곳 없는 경계인. 그것이 이지은이었습니다. 29년을 살아오며 그녀가 얻은 건 외로움뿐이었습니다. 혼자 컵라면을 먹는 지은. 휴대폰 화면엔 친구들의 결혼 소식. 같은 나이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하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승진하고 그녀만 홀로 낡은 작업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도착한 한 통의 메일. 제목 멀란 패션 위크 2024 어피셜 인비테이션. 그때였습니다.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밀라노 패션 위크. 신진 디자이너 부문 초청장. 세계 3대 패션 박람회 중 하나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읽는 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1년 전 무작정 보낸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사실 답장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청장 내용 마이너스 요 유니크 퓨전 오브 트러디셔널 코리언 에스세틱스 언드 마던 디자인. 해즈 카트 아워 어텐션. 기회. 아니,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만약 이 무대에서 인정받으면 작업실도 지킬 수 있고 할머니와의 약속도 지킬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신의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친 날짜 마이너스 3월 18일. 그리고 임대 만료일 3월 31일.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람회 날짜는 3월 18일.
임대 만료일은 3월 31일. 시간은 촉박했고 자금은 바닥이었습니다. 통장 잔액 마이너스 12만 8천 원. 그럼에도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승부를 걸기로. 그녀가 구상한 디자인은 위험했습니다. 한복의 선을 해체하고 서양의 드레스 실루엣과 결합하는 것. 보수적인 사람들은 전통 파괴라고 할 것이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정체성 혼란이라고 할 것이었습니다. 디자인 스케치 마이너스 한복의 저고리 선이 해체되어 비대칭 드레스로 변형된 모습. 하지만 그녀는 믿었습니다.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을. 지은아, 전통은 박제가 아니란다. 살아 숨쉬는 거야. 시대에 맞춰 변해야 살아남는 게 전통이야. 2개월, 지은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루 4시간 수면, 식사는 간편식, 재료비가 없어 자신의 낡은 한복까지 뜯어 활용했습니다. 밤새 바느질하는 손, 쌓여가는 커피잔, 달력에 지워지는 날짜들. 3월 14일, 마침내 완성된 드레스. 스포트라이트 아래 마네킹에 입혀진 작품. 그리고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한복의 색동을 해체해 만든 비대칭 보디스. 치마선을 드레이퍼리 기법으로 풀어낸 스커트. 전통 자수를 현대적 패턴으로 재해석한 디테일. 금박 자수, 섬세한 바느질.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이지은이라는 사람의 20년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깃든 마지막 걸작이었습니다. 눈가에 눈물, 하지만 미소. 3월 15일 새벽 2시, 지은은 작품을 특수 제작한 박스에 담고 작업실 문을 잠갔습니다. 몇 시간 후 집에서 샤워하고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작품을 온전히 보는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깨진 유리창, 뒤집힌 작업대, 그리고 산산조각 난 드레스. 새벽 4시, 지은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마이너스 서울 종로경찰서. 새벽 어둠 속 그녀가 작업실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것은 20년 인생의 완전한 파괴였습니다.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이 다음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경찰들이 현장을 조사 중. 범죄 현장. 그렇게 부르기엔 너무나 잔인한 광경이었습니다. 찢어진 원단들, 부러진 바늘들, 바닥에 떨어진 금박 조각들. 재봉틀은 뒤집혀 있었고 원단 선반은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바닥에 펼쳐진 드레스 파편들.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로 무수히 난도질된 흔적. 그녀의 작품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파괴했습니다. 이지은은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울음도 비명도.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리 없이 경찰은 물었습니다. 누가 이럴 만한 원한이 있나요? 최근 트러블이 있었나요? 하지만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할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복 전시회에서 그녀를 비난하던 장인들, 전통 한복 장인들, 그녀가 전통을 파괴한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사람들, 한복 디자이너 커뮤니티에서의 논쟁 댓글들, 동료 디자이너들, 그녀의 독창성을 시기하던 사람들, 작업실 임대료 독촉하던 건물주.
재개발을 위해 그녀를 내쫓으려 했던 사람. 용의자는 너무 많았고 동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려 할까요? 경찰관이 지은에게 건네는 명함. 경찰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3월 18일까지 단 3일. 밀라노 패션 위크까지 72시간. 새 작품을 만들 시간도 재료도 돈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작업실엔 지은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파편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최악의 순간이 진실로 가는 첫걸음이 될 줄은. 오전 10시 밀라노 출국 48시간 전 지은은 결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파편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정리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편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지은, 뭔가 이상한 표정, 뭔가 이상했습니다. 찢어진 자리에서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 보였습니다. 드레스 안감 깊숙한 곳, 다른 바느질 흔적, 안감 깊숙한 곳, 그녀가 꿰맨 적 없는 바느질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중에 뜯어낸 듯한 흔적, 손가락 한마디 크기, 숨겨진 주머니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여는 지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드레스를 만들 때 그녀가 사용했던 원단, 할머니가 생전에 보관하던 비단이었습니다. 60년 된 최고급 명주, 주머니 안에서 나온 낡은 종이 한 장, 그리고 그 안에서 할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지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어려움에 처했을 거야. 미안하다. 할미가 지켜주지 못해서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진정한 전통은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이다. 부서져도 찢겨져도 다시 흐르는 게 강물이다. 두려워 말고 흘러가거라. 메모를 꼭 쥔 채 울고 있는 지은. 그런데 메모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모 뒷면. 더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다. 그리고 지은아, 할미가 왜 이 가게를 끝까지 지키려 했는지 알아야 해. 1985년 명동에 큰 한복회사가 생겼지. 그들은 작은 가게들의 디자인을 훔치고 대량 생산하고 우리를 파산시켰어. 할미의 디자인도 그들이 가져갔어. 증거도 특허도 없던 시절이었지. 그들은 합법적으로 도둑질했어. 그리고 할미는 40년간 그 빚을 갚으며 살았단다. 지은의 표정이 굳어진다. 40년 전의 범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약탈.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이번 테러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조심해라, 지은아. 그들은 아직도 살아있어. 그리고 여전히 배고프단다. 슬픔에서 분노로 변하는 표정.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통의상 주식회사, 국내 최대 한복 제조업체, 전통의상 시장 점유율 60%. 그들은 합법적 독점자였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화려한 한복 사진들, 그리고 임원진 사진.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자 어두운 소문들이 나왔습니다. 디자인 도용, 신진 디자이너 탄압, 소송 위협. 하지만 모두 의혹일 뿐 증거는 없었습니다. 거대 자본과 법률팀 앞에서
작은 디자이너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 하나가 그녀의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기사 제목 마이너스 한국 전통의상 밀라노 패션위크 공식 후원사 선정. 한국 전통의상 밀라노 패션위크의 공식 후원사. 그들도 같은 무대에 설 예정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그 무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독점을 원했습니다. 한국 전통의상 우리 회사라는 공식. 그래서 그녀 같은 독립 디자이너가 세계 무대에 서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옷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독점 권력의 방어였고 다른 목소리의 제거였고 가능성의 암살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 알리고 정의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은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거대 자본 앞에서 정의는 느리고 언론은 외면하고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가위를 드는 지은의 손.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부서진 것을 애도하는 대신 지은은 그것을 무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찢어진 상처를 숨기는 대신 세상에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72시간. 그녀에게 남은 시간 안에 그녀는 역사상 가장 위험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 똑, 똑, 똑. 과연 그녀는 해낼 수 있을까요? 3월 15일 오후 6시. 밀라노 출국까지 42시간. 보통 한 벌의 한복을 만드는데 최소 2주가 걸립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틀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작업대 위에 펼쳐진 파편들, 체계 없이 찢어진 조각들. 하지만 지은은 이 파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지은과 할머니, 어렸을 적 할머니는 늘 조각보를 만드셨습니다. 남은 1000조각, 못 쓰게 된 옷감, 심지어 찢어진 원단까지도 버리지 않으셨죠. 지은아, 조각보는 가난의 산물이 아니란다. 이건 지혜야. 부서진 것들을 모아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거지. 버려진 것들의 부활. 그리고 상처의 예술. 빠르고 확신에 찬 손놀림.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찢어진 것을 감추려 하지 말고 오히려 드러내자고.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이 증거라고 외치자고. 그녀가 구상한 것은 단순한 복구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였습니다. 서양 패션의 해체주의와 한국의 조각보 철학을 결합한 세상이 본 적 없는 옷. 하지만 시간은 없었고 돈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있는 것이라곤 낡은 재봉틀, 할머니의 바늘, 그리고 의지. 의지뿐이었습니다. 3월 15일 밤 8시. 금색 비단과 찢어진 흰색 저고리. 그녀는 가장 큰 파편부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대비되는 색의 실로 크게 꿰맸습니다. 마치 상처를 봉합하는 수술처럼. 밤 11시. 첫 번째 패널 완성.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새벽 3시.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너무 오래 바늘을 잡아서 생긴 상처.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니까요.
3월 16일 새벽 6시 24시간 경과. 그녀는 밤새 한 번도 눕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유령 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작업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옆집 포목점 사장 김순자 씨였습니다. 그녀는 지은의 할머니와 40년 지기였던 분이었죠. 순자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건넨다. 얘야, 어젯밤에 불 켜진 거 봤다. 밥은 먹었니? 보자기를 풀자 따뜻한 도시락이 나왔습니다. 지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마지막으로 제대로 밥을 먹은 게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파편들, 반쯤 완성된 드레스. 순자 씨는 작업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할머니 생각나네. 저 양반도 이렇게 밤새 바느질하곤 했지. 근데 얘야,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고.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은 혼자 해내고 싶었습니다. 아니, 혼자 해내야만 했습니다. 순자 씨가 떠난 후 지은은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재개발 공사장, 허물어지는 옛 건물들. 돈 때문일까? 아니었습니다. 명예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색동 저고리를 입고 거울을 봤던 순간, 그때 느꼈던 자부심. 나는 한국 사람이구나. 그 감동이었습니다. 지은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한복이, 전통이, 한국적인 것이 결코 낡거나 초라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강력한지를. 3월 16일 오후 3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드레스의 중심부, 가슴과 허리를 감싸는 보디스 부분, 가장 심하게 훼손된 파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 이 부분은 가장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가장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을까? 갑자기 지은의 표정이 밝아진다. 무언가 떠올린 듯. 그때였습니다. 그녀에게 영감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유품 상자. 그 안에는 60년 전부터 모아온 금실, 은실, 그리고 진주 구슬들이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 반짝이는 재료들. 이것들은 할머니가 평생 아껴두신 것들이었습니다. 언젠가 특별한 날을 위해라고 하시며. 금실을 손에 드는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부서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여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금실 하나하나가 메시지였습니다. 상처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상처는 살아온 증거다. 부서졌다가 다시 일어선 것의 증거다. 3월 16일 밤 9시 지은의 몸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떨리는 손, 흐려지는 시야. 40시간 넘게 쉬지 않고 바느질한 대가였습니다.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퉁퉁 부었고 눈은 실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침침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출국까지 21시간, 공항까지 가는 시간 2시간, 그리고 드레스를 포장하고 준비하는 시간 3시간, 실질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16시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 창문을 때리는 빗방울, 서울의 봄비.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봄비는 씻어내는 비란다. 오래된 것을 씻어내고 새 것이 돋아나게 하는 비. 지은은 빗소리를 들으며 바느질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영혼을 꿰매듯이, 시간을 꿰매듯이, 운명을 꿰매듯이. 스커트 조립 시작. 여러 색의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진다. 새벽 6시, 3월 17일.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태양. 오전 9시. 소매 완성. 비대칭으로 디자인된 소매.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다. 오전 12시. 마지막 디테일 작업. 지은이 진주 구슬을 하나하나 달고 있다. 그리고 오후 2시. 끝났습니다. 그것은 드레스였지만 드레스가 아니었습니다. 한복이었지만 한복이 아니었습니다. 색동의 조각들이 비대칭으로 배치되어 현대적 실루엣을 만들었고, 찢어진 상처는 금실로 꿰매져 마치 별자리 지도처럼 빛났습니다. 한복의 선과 서양 드레스의 볼륨감이 완벽하게 조화. 전통과 현대, 파괴와 재생, 상처와 치유, 모든 대립이 하나의 옷안에서 공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출국까지 2시간 30분.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걸작을 만든 디자이너는 런웨이에 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50시간 동안 2시간밖에 자지 못한 몸, 피로로 초췌해진 얼굴. 그녀는 과연 세계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 출국장. 3월 17일 오후 6시 30분. 이지은은 가까스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디자이너라기보단 난민에 가까웠습니다. 붓고 충혈된 눈, 핏기 없는 얼굴, 반창고 투성이 손가락.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화장을 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 립스틱조차 제대로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 세면대를 쓰던 젊은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이름도 모르는 낯선 사람.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천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의 화장품으로 조심스럽게 지은의 얼굴을 가꿔주었습니다. 컨실러로 다크서클을 가리고 블러셔로 생기를 더하고. 변화하는 지은의 얼굴. 무슨 중요한 일 있으세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지은은 대답했죠. 네.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일이요. 그럼 이거 가져가세요. 여성이 자신의 립스틱을 건넸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화이팅!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3월 17일 밤 9시. 대한항공 KE925편 밀라노행. 기내. 지은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불빛들. 저 아래 어딘가에 할머니의 작업실이 있었죠. 그녀의 무릎 위엔 작은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쓰시던 것.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3대의 꿈, 60년의 한, 그리고 72시간의 기적. 지은은 이륙 후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밀라노 말펜사 공항. 3월 18일 오전 11시 현지 시간. 12시간의 비행.
지은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와 있었습니다. 밀라노, 세계 패션의 중심지. 이곳에서 매년 수천 명의 디자이너가 꿈을 펼치고 그중 대부분은 기억되지 못한 채 사라집니다. 지은은 택시를 타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밀라노 패션 위크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런웨이가 되는 축제였습니다. 거리의 모델들, 사진 찍는 기자들,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거리엔 세계적인 모델들이 걸어다니고 유명 디자이너들의 쇼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립니다. 지은 같은 무명 디자이너는 그저 수많은 참가자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지은은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50개국에서 온 200명의 디자이너들, 각자 자신의 부스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바이어와 기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합니다. 지은에게 배정된 부스는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드레스를 정성스럽게 마네킹에 입히고 가져온 작은 조명으로 최대한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이어들, 패션 에디터들, 인플루언서들, 그들은 빠른 걸음으로 전시장을 훑었습니다. 이들의 시간은 귀했고 눈은 까다로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은의 부스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혹은 잠깐 멈춰 섰다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가버렸습니다. 너무 실험적이야. 대중적이지 않아. 상업성이 없어. 그들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점점 지쳐가는 지은의 표정.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은의 명함은 단 3장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전시 종료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나이 든 남성이 천천히 지은의 부스 앞에 섰습니다. 회색 머리, 세련된 수트, 예리한 눈빛. 그는 오랫동안 드레스를 바라보았습니다. 5분, 10분, 아무 말 없이.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카이하 FATTO QESTO? 누가 만들었죠? 지은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금실, 이건 상처를 꿰맨 거군요. 일부러. 지은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네, 이 드레스는 파괴당했습니다. 72시간 전에. 그래서 저는 그 상처를 숨기는 대신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가 명함을 꺼낸다. 명함에 적힌 이름 마이너스 마코 비안치, 치프 큐레이터, 멀란 패션 위크. 그가 지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은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의 가게, 파괴된 드레스, 72시간의 사투,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당신은 내일 밤 메인 런웨이에 서야 합니다. 메인 런웨이요? 하지만 저는 신진 디자이너이고 바로 그래서입니다. 비앙키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드레스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이건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세계가 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밤 10시 피날레 직전 슬롯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아니요. 고마운 건 제 쪽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패션이 왜 중요한지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날 3월 19일 밀라노 패션 위크 메인 쇼. 혼란스러운 백스테이지.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였습니다. 5분 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인다. 키 큰 유럽인 모델. 이 드레스 정말 아름다워요. 입는 순간 느껴졌어요. 이 옷에 담긴 이야기가.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감사해요. 이런 옷을 입을 수 있어서. 한국 전통음악과 현대 전자음악이 결합된 사운드. 그리고 지은은 무대 옆에서 숨죽이며 지켜본다. 런웨이로 나아가는 모델의 실루엣. 서서히 조명 속으로. 과연 세계는 그녀의 이야기를 알아들을까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객석의 사람들 1,500명. 그들의 입이 동시에 다물어졌습니다. 화려하고 완벽한 드레스들 사이에 등장한 이 기묘한 한복. 런웨이를 걷는 모델. 천천히 당당하게. 그것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대칭도 아니었습니다. 매끄럽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빛났습니다. 금실로 꿰맨 상처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빛났습니다. 놀라움에서 경외감으로 사람들은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선언이라는 것을. This dress was destroyed 72 hours ago. These golden threads are not decoration. They are proof that we survived. 이 금실은 장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구. True tradition is not what we preserve in museums. It is what survives in our hands. through breaking and mending. 진정한 전통은 박물관에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서지고 다시 꿰매지며 우리 손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긴 정적. 누군가 눈물을 닦는다. 1초, 2초, 3초, 4초, 5초. 그때였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마르코 비앙키. 그가 천천히 하지만 힘차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박수가 고요한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1명, 2명,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커지는 박수 소리. 그리고 순식간에 1,500명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장내를 가득 채운 박수 소리. 함성, 환호. 박수는 3분간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울고 웃고 환호했습니다. 당신이 해냈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자들로 미어터진다. 쇼가 끝난 후 백스테이지는 기자들로 미어터졌습니다. 보그 이탈리아, WWD, 하퍼버자. 전 세계 주요 패션 매체들이 지은을 찾았습니다. 누가 당신의 드레스를 파괴했나요? 지은이 잠시 생각한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무엇을 배웠나요? 지은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본다. 상처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부서진 것은 더 강하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춘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 순간을 포착하는 수십 대의 카메라. 이 순간이 역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은혜 주단 작업실. 밀라노에서 돌아온 지 3개월 후. 작업실 앞. 긴 줄. 작업실 앞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마이너스 젊은이들, 중년, 외국인 관광객들. 여전히 좁지만 활기가 넘친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지만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 밀라노 패션 위크 사진, 세계 각국 매체의 기사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이너스 할머니의 사진, 할머니의 옛날 흑백 사진, 젊은 시절 재봉틀 앞에 앉아 있는 모습. 할머니, 저 해냈어요. 우리 가게도 지켰고, 전통도 지켰고, 무엇보다 그녀가 미소 짓는다. 우리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줬어요. 이제 이곳은 사라져야 할 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새로운 팻말 마이너스 전통공예 보존지구. 6개월 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특별 전시회. 제목 스카즈 언드 스타즈 마이너스 더 아트 오브 서바이벌. 유리 케이스 안에 드레스. 조명을 받아 금실이 빛난다. 그 드레스 옆 설명문. 이지은의 부활. 2024. 한국 전통 조각보 기법과 현대 해체주의의 결합. 이 작품은 파괴 후 72시간 만에 재창조되었으며 21세기 패션사에서 상처의 승화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지은 본인은 뉴욕에 없었습니다. 서울. 은혜 주단. 그녀는 여전히 서울의 작은 작업실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할머니의 가르침을 전하며 한 젊은 제자가 묻는다. 선생님, 밀라노에서 돌아온 후 가장 많이 바뀐 게 뭐예요? 지은이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한복을 보는 눈, 그리고 제가 저 자신을 보는 눈이요. 제자가 다시 묻는다. 그럼 가장 안 바뀐 건요? 지은이 미소 짓는다. 이 자리에서 바느질하는 제 모습이요. 할머니처럼, 어머니처럼,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입니다. 1년 후 밀라노 패션 위크 메인 런웨이. 거대한 간판 마이너스 리지 마이너스 이유엔 앤드 누 코리언 디자이너즈 마이너스 솔 컬렉션. 이번엔 지은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20명의 신진 디자이너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런웨이 피날레. 그날 밤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K- 패션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통의 힘을. 관객들의 기립박수. 하지만 이번엔 더 크고 더 길다. 그리고 그것은 한 여성의 72시간 사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은혜 주단. 오늘도 서울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꿈을 꿰매고 있습니다. 지은의 손. 바늘과 실. 한 땀 한 땀. 부서진 것을 다시 만들고 찢어진 것을 이으며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상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부서진 것은 더 강하게 다시 태어나고 작은 목소리도 세계를 울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세상 어딘가의 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서서히 페이드 아웃. 당신의 상처도 언젠가 별이 될 것입니다.